보통 고기 안에 철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철분이 결핍되면 애가 머리가 나빠질 수가 있어요. 애기들이 빈혈이 생기기 쉽다더라 그래서 먹이는 분들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빈혈이 있으면 인지가 나빠지게, 머리가 나빠지게 돼요. 이제 한 연구에서는 빈혈이 없던 아이들보다 현저히 IQ가 낮게 나왔다, 이런 연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엄마가 산후 우울증으로 인해서 아이가 배고프다고 막 울고 보채는데도 즉각적으로 바로바로 반응을 해주지 않았을 때, 그런 아이들을 골라다가 뇌 MRI를 찍었더니 뇌가 되게 쪼그라든 작은 뇌로 발달을 한 거예요. 오늘은 그러니까 0세부터 한 3세 정도의 뇌 발달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 시기에 아이들의 뇌 발달이 중요한가요? 매우 중요합니다. 이 시기에는 뇌가 굉장히 빠르게 급격하게 성장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시기라고 할 수 있고요. 이때 이제 적절한 뇌 자극이나 그런 것들이 이제 받쳐줘야지 뇌가 잘 성장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태어나고 나서 만 1세 때까지는 뇌가 2배로 커지거든요. 만 3세가 되면 80%, 만 5세가 되면 90%가 뇌 발달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기에 이제 뭐가 잘못되거나 이제 적절한 자극이 주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뇌 발달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일단은 간단하게 이제 뇌 발달하는 과정부터 설명을 드리면, 이게 뇌가 발달하는 영역들이 시기마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뇌가 발달하는 시기에 적절한 자극을 주었을 때 더 잘 발달할 수 있겠죠. 이제 태아 시기부터 말씀드리면, 태아 시기는 그 뇌 자체가 만들어지는 시기예요. 신경관이라는 약간 튜브 형태의 뇌가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지고 척추까지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태아의 그 생존에 가장 중요한 뇌 부분들, 연수라든지 뇌관이라든지 그런 생존이나 호흡하는 거, 심장이 뛰는 거, 그런 것들에 관여하는 뇌가 발달하는 시기예요. 이 시기에는 산모의 영양이라든지 어떤 비타민 같은 게 결핍이 이루어지면 안 되거든요. 특히 엽산 결핍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신경관에 제대로 발달을 하지 못해서 기형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뇌기형. 태어나고 나서 1세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뇌가 2배로 커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대부분 뇌 용적이 커지는 게 소뇌 쪽 용적이 커지거든요. 소뇌가 뭐냐면은 약간 운동 조절을 담당하는 그런 뇌 쪽이에요. 애들이 처음에 딱 태어났을 때 자기 몸을 조절을 할 줄을 몰라요. 팔다리도 막 휘젓고 움직이다가 자기 얼굴을 핥혀서 울기도 하고, 그런 운동 조절이 잘 안 되는 시기인데, 이제 애가 커가면서 돌쯤 되면은 어느 정도 자기 대근육 발달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잘 관리를 했을 경우에 소뇌가 많이 발달을 하는 거죠. 다른 영역들도 발달은 하는데 소뇌가 집중적으로 발달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돌부터 한 3돌까지는 이제 변형계라는 뇌 부분이 발달을 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약간 중뇌예요. 가운데 뇌라고 해서 약간 감정 조절, 충동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그런 뇌예요. 점점점 아이가 자기 감정을 이제 조절하게 되는데, 아이가 애착을 못 받는다든지 어떤 이제 보호자의 관리를 못 받고 방치가 되고 그쪽 부분이 발달을 잘 하지 못해서 뇌 발달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3돌 때까지는 사실 보호자와의 그런 상호작용, 애착, 그런 게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어요. 또 이제 3돌부터 한 5세까지는 본격적으로 대뇌가 발달하는 시기거든요. 그 부분은 이제 어떤 이성적인 사고라든지 생각하는 사고하는 능력, 이제 자아가 생기면서 자기 주장도 하게 되고, 그때도 이제 충분히 언어 자극 같은 거를 잘 주셔가지고 그쪽 뇌가 잘 발달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좋겠죠.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들을 꼽을 수도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1번 애착, 3세 때까지는 변형계가 많이 발달하는 시기거든요. 보호자와의 어떤 상호작용, 그리고 뭔가 이제 안정감, 그런 거를 느껴야 되는 거거든요. 부모가 아이를 많이 안아주고, 반응성, 아이가 필요할 때 부모가 달려와서 원하는 거를 해주는 것,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기저귀가 젖고 배고픈데 아무도 그거를 조치를 안 해주고 약간 방치되어 있었다면 그게 뇌 발달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산후 우울증으로 인해서 아이를 돌보지 못했을 때, 아이가 배고프다고 막 울고 보채는데도 즉각적으로 바로바로 반응을 해주지 않았을 때, 나중에 그런 아이들을 골라다가 뇌 MRI를 찍었더니 뇌가 정상적으로 발달을 하지 못하고 뇌가 되게 쪼그라든 작은 뇌로 발달을 한 거예요. 그런 친구들이 나중에 커서 이제 인지기능 발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애착이라든지 아이의 욕구에 반응하는 그런 반응성, 그리고 항상 누군가가 옆에서 나를 챙겨줄 거라는 그런 안정감, 그런 것들이 그 시기에 상당히 중요하고 실제로
뇌 발달에 아주 많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다른 네. 건 또 뭐가 있을까요? 영양이겠죠, 아무래도. 이 균형 잡힌 영양. 그래서 그 어린 시기에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게 골고루 균형 잡히게 공급이 돼야 되거든요. 뭐 한 가지 요소도 빠짐없이 균형 잡히게 잘 공급이 된 아이들은 뇌 발달을 잘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뇌에서 에너지로 쓰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엄마가 다이어트를 되게 많이 하시는 분이라 탄수화물을 먹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을 항상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키우다 보면 탄수화물을 막 뭔가 자꾸 제한을 하고 싶어져. 이제 너무 과일도 많이 안 주려고 그러고 우리 애가 너무 살찌는 것 같다는 막 그런 강박 같은 게 생기면서 뭔가 막 음식 같은 걸 제한을 하려고 한다든지. 그래서 탄수화물 공급이 안 되면 뇌에서 에너지를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뇌 발달에 안 좋겠죠. 그래서 탄수화물 공급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단백질 섭취인데요. 단백질 섭취도 굉장히 중요한 게 이게 단백질이 근육을 만들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돌 전까지는 대근육 발달을 굉장히 이제 많이 하게 되는데 처음에 누워만 있던 아이가 자기 팔다리도 조절 못하던 아이가 돌 때쯤 되면 혼자 걸어 다니고 그렇게 되는 게 대근육이 발달하면서 그렇게 되는 거고 근육을 만드는 게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단백질 섭취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다른 이유로는 보통 고기 안에 철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철분이 결핍되면 애가 머리가 나빠질 수가 있어요. 그냥 애기들이 빈혈이 생기기 쉽다더라 그래서 먹이는 분들도 있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빈혈이 있으면 인지가 나빠지게 머리가 나빠지게 돼요. 이제 한 연구에서는 만 9개월 때 빈혈 수치가 10이 안 됐던 애들이 나중에 IQ 검사, 기능 검사를 했더니 빈혈이 없던 아이들보다 현저히 IQ가 낮게 나왔다. 이런 연구들이 있어요. 빈혈이 생기기 굉장히 쉬운 나이가 6개월에서 돌 사이. 근데 사실 그 시기에 빈혈이 굉장히 잘 생기거든요. 그게 드물지가 않아요. 근데 그게 우리 애기 지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몸의 사이즈가 굉장히 많이 커지는 시기거든요. 엄마한테 받은 철분은 4에서 6개월이면 바닥이 나요. 그래서 저희가 6개월 때 무조건 소고기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고기를 6개월 때는 하루에 10g, 그래서 중기 때는 하루에 20-30g, 돌 때는 40g 이상은 먹어줘야지 빈혈을 어느 정도는 예방할 수 있겠고 철분 영양제 이런 게 도움 돼요? 네, 필요한 친구들은 철분 영양제를 먹어야죠. 그래서 빈혈이 있는 친구들은 증상이 있을 수가 있어요. 6개월 전에는 잠도 잘 자고 그런 친구가 굉장히 이상하게 찡얼찡얼거리고 보채고 잠도 깊이 못 자는 것 같고 얕게 자면서 계속 움직이고 애기가 자면서 기운이 없고 아니면 이제 얼굴이 창백해지고 그럼 되게 등치가 순식간에 많이 커진 애들 몸의 볼륨이 커진 애들은 상대적으로 이제 혈액 생성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그게 팍 빈혈이 올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빈혈이 의심되기 때문에 혈액 검사를 해서 빈혈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겠죠. 그리고 또 세 번째 우리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공급도 굉장히 중요해요. 뇌세포고 뇌신경 전달 물질에 영향을 주는 게 지방이에요. 그래서 지방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뇌 발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대표적인 영양소가 오메가3. 예를 들면 뭐 등푸른 생선이라든지 게나 새우나 그런 해산물 오메가3가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섭취를 해주는 게 뇌 발달에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또 이유 없이 24개월 이전에는 저지방 우유를 먹이면 안 돼요. 그때는 지방 공급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지방이 있는 일반 우유를 먹이셔야 돼요. 24개월 이후에는 저지방 우유를 먹이시는 게 좋은데 그 전에는 저지방 우유를 먹이면 안 된다. 그러면 오메가3 같은 것도 영양제로 먹어도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소화해서 이게 확실하게 효과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 아니면 반드시 먹여야 된다. 이 말은 못 하거든요. 그리고 아무래도 모든 게 영양제로 먹는 것보다는 음식으로 섭취하는 게 훨씬 좋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철분제도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철분제 같은 경우도 고기로 철분을 섭취하는 게 훨씬 더 흡수도 잘 되고 좋거든요. 철분제를 먹으면 아기가 약간 변비가 올 수도 있고 언제 먹느냐에 따라 뭐 아니면 음식이랑 우유랑 같이 먹느냐에 따라서 흡수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이제 음식으로 섭취가 가능한 아이들은 음식으로 섭취를 해야 된다. 그럼 뇌 발달을 위해서는 네. 탄탄지를 잘 하면 되나요? 네, 그렇죠. 탄탄지를 균형 있게 잘 해야 되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냥 골고루 잘 먹이면 된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또 이제